사랑니를 빼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일반 치과에서도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한 사랑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과에서 발치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사랑니의 경우에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구강외과 전문의에게 발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발치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려운 사랑니의 경우에는 일반 치과에서 발치가 불가능하고 꼭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에서는 사랑니 발치의 난이도가 높더라도 대부분 발치가 가능합니다. 원장님, 치과하면 흔히 충치치료나 스케일링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치과에도 외과가 있다고 하던데 치과의 외과는 뭐죠? 네, 많은 분들이 치과를 단순히 치아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치과에도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외과적인 치료라면 치아 뽑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더 넓은 범위예요. 사랑니 발치는 물론이고 턱뼈 골절 치료, 구강암 수술, 심지어 턱관절 장애까지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구강하관면외과 전문의입니다. 치과에도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군요. 그럼 구강외과 전문의는 일반 치과 의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구강외과 전문의는 입안, 턱관절, 얼굴뼈까지 포함한 부위의 외과적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치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치과하면 치아 치료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구강외과 전문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예를 들면 사랑니 발치도 환자에 따라 케이스가 아주 다양한데요. 아주 쉬운 사랑니 발치 케이스도 있지만 뼛속 깊이 묻혀 있는 매복 사랑니는 주변 조직과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난도 발치를 담당하는 것이 구강외과 전문의입니다. 또 구강외과에서는 턱뼈 골절 치료, 아간면 외상 치료, 구강암 수술 같은 복잡한 치료도 담당합니다. 교통사고나 스포츠 부상으로 턱이 부러졌을 때도, 잇몸과 턱뼈에 물혹이 생겼을 때도 구강외과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구강학 안면외과라는 이름처럼 단순한 치아 치료뿐만 아니라 얼굴과 턱까지 다루신다는 거네요. 그럼 구강외과 전문의가 되려면 일반 치과 의사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에서 구강하관면외과 전공의를 마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구강하관면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단 치과의사가 되고 나서 대학병원에서 외과적 경험을 쌓은 다음 나라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구강하관면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치과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인 외과 과정을 거치는 분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할 때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단순히 치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입안 전체, 턱관절, 얼굴까지도 다룬다는 게 신기한데요. 그렇죠. 입안 전체와 얼굴 부위의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구강외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구강외과 전문의에게 치료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아무래도 구강외과 전문의는 높은 난이도의 외과적 케이스를 치료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술 시의 합병증이나 신경손상 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대학병원에서 국소마취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상태인 환자를 수술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이나 여러 부위의 치료를 한 번에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은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하에서 능숙하게 치료해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매우 드물지만 외과적 치료 중 심한 출혈이나 미주신경석 시신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외과 전문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수술적 응급처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원장님, 사랑니 발치하는 것이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다고 하던데 사랑니도 외과 진료인가요? 사랑니가 아닌 단순 치아 발치나 난이도가 낮은 사랑니 발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과에서도 충분히 발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경근과 근접해서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높거나 발치가 어려운 매복 사랑니의 경우에는 어려운 케이스까지 수술해본 경험이 많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구강외과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들께서 본인 상황에 맞는 치과를 선택할 때 참고하면 좋겠네요. 네, 치료를 받기 전에 치아와 잇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니를 빼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일반 치과에서도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니 발치의 경우에는 매복 양상과 신경과의 관계에 따라서 난이도가 쉬운 경우부터 아주 어려운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간단한 사랑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과에서 발치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사랑니의 경우에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구강외과 전문의에게 발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발치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려운 사랑니의 경우에는 일반 치과에서 발치가 불가능하고 꼭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에서는 사랑니 발치의 난이도가 높더라도 대부분 발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신 마취가 필요할 정도로 특이한 경우라면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사랑니 발치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사랑니 발치는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일반 치과에서도 가능하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 대학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는 거군요. 예, 정확합니다. 그럼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구강외과에서 받으면 더 좋을까요? 한국 치과의사들은 손 기술이 좋고 임플란트 치료가 많이 보편화돼서 간단한 임플란트 식립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잘 시술하고 있다고 보이던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고난도 뼈 이식이 필요하다거나 사각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전신질환이 심해서 세심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치료받는 것이 좋겠죠. 고난이도 뼈 이식,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거죠?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잇몸뼈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요. 치아를 상실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경과했거나 심한 잇몸병으로 인해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경우, 위턱 어금니 주변에 공기주머니 부위 때문에 어금니뼈가 모자라는 경우처럼 뼈이식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치과에서도 임플란트는 가능하지만 고난이도 임플란트라면 구강외과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임플란트 수술은 일반 치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상악동 거상술, 광범위하고 어려운 뼈이식, 신경이 가까운 부위의 임플란트 같은 고난도 수술은 구강암면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환자분들께서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지 일반 치과에서 해도 될지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잇몸뼈 상태가 건강하고 별다른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일반 치과 가셔도 충분하시고요. 본인이 뼈가 약하거나 부족하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봤더니 아래턱 신경이나 위턱 공기주머니 때문에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다 하시면 구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아야 하는지 일반 치과를 가야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턱뼈나 신경과 관련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난이도가 높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사랑니나 쉬운 임플란트처럼 간단해 보이는 치료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난도 수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구강외과 전문의에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 일반 치과와 구강외과 전문의가 다룬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네요. 맞아요. 특히 사랑니 발치, 턱관절 장애, 구강암 치료, 외상치료 같은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외과 전문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치료일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더 복잡한 수술까지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죠. 결국 환자분들이 본인 상태를 알고 필요하다면 치과도 전문 과목에 맞춰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강외과 전문의에 대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결국 구강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겠죠.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구강 관리를 통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